아직도 국장은 신뢰할 수가 없다. 미국 주식의 진리다. 우리는 서학겜이다. 이제는 진짜 겁이 납니다. 말 그대로 지금 전쟁 중이에요. 증시가 랠리를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늘은 요즘 미국 주식, 한국 주식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와봤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느 시장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아직도 국장은 신뢰할 수가 없다. 미국 주식의 진리다. 우리는 서학겜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지금의 국장은 예전의 국장이 아니다. 국장으로 리턴은 지능순이다.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우리는 그런 거 안 따진다. 미국장? 국장? 돈 되면 다 한다. 이런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지난 11일 주말이었죠. 또 자고 일어나니까 여러분들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요즘에 자주 하는 얘기,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뒤집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말 그대로 지금 전쟁 중이에요. 중국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에 시장은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미국 빅테크 시총이 여러분들 하루 만에 우리 돈 1100조 원이 증발해버렸습니다. 가늠하기가 어려운 구조죠. 참고로 요즘 핫한 우리 코스피 전체 시총이 3,000조인 거를 감안하면 짐작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번 건은 대참사로 기록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 4.85%, 테슬라 5.06%, 애플 3.45%, 아마존 4.99%, 거의 5% 가까이 폭락하면서 말 그대로 미국이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조치에 맞서서 트루스 소셜에서 관세 폭탄으로 대응하면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했고 시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돼버렸습니다. 역시나 365일 24시간 돌아가는 암호화폐 시장도 말 그대로 직격탄이 떨어졌죠. 시총이 무려 4천억 달러, 우리 돈 570조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 역대급 청산이 나왔습니다. 청산 규모가 무려 190억 달러. FTX 코로나 루나 사태를 뛰어넘는 효유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하지만 구지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회복이 됐겠지만 정말 무시무시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요즘 미국 시장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장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시장은 요동을 칩니다. 근데 또 어찌 보면 저는 그게 또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변동성은 운명이죠. 초조함과 조급함을 우리는 이겨내야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자본주의의 본질에 더 집중하고 갑자기 불어닥치는 폭풍우도 견뎌내야죠. 이 또한 지나갑니다. 자, 그럼 요즘 국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연일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인 구조대가 도착했고요. SK하이닉스는 이제 50만 원대를 기대하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하이닉스는 자산 시총 탑 100에 진입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자산 탑 100에 우리나라 반도체 대장, 부대장 2개나 올라와 있습니다. 당연히 큰형, 작은형 두 대형주 비중이 30%에 달하기 때문에 지수에도 그대로 무게감이 반영이 되고요. 코스피 지수도 폭발력을 내고 있죠. 그리고 우리 PI1000 컨텐츠에 포함된 두산 에너빌리티도 가스터빈 신규 수주 이슈로 52주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거기에 조방원은 물론이고요. 설마 했던 4천, 5천 시대의 진입도 불가능한 건 아니겠는데? 라는 기대감이 본격화되고 있는 요즘이죠. 사실 이런 국장의 모습 진짜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성과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너무 좋은 얘기를 했는데 잠깐 찬물을 좀 끼얹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신문 기사인데요. 세계적인 투자 전략가라고 하는데 이분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워딩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말만으로는 한국 시장을 신뢰할 수 없다. 나뿐 아니라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도 실질적인 증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증시
증시가 랠리를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근데 뭐 여기까지는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이분 한국 증시 저평가 요인을 구체적으로 4가지를 주장합니다. 첫 번째, 북한과의 지리적 근접성. 한국 자본시장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북한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런데 뭔가 좀 냄새가 납니다. 둘째는 최근 발생한 민주주의 취약성이라는데 이분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계엄 사태가 한국의 민주적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평가하면서 지금은 위험이 줄었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다라고 지적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뭐 이런 외부의 시각? 뭐 예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장의 불확실성을 던진 거는 분명 맞으니까요. 당시 그때는 이분이 그 해당 사태를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규정했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외국 투자자 입장에선 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지만 뭔가 좀 흔들어 보자는 느낌? 저만 드나요? 그러니까 요즘 좀 잘 나가고 있다고 까불지 마라. 니네 한국 시장은 우리 ATM일 뿐이다. 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영향력 과시일까요, 여러분들? 근데 뭐 우리 치부인 건 맞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씁쓸합니다. 셋째는 기업 지배구조 개혁 부분입니다. 주주 가치보단 소유주, 그러니까 재벌가의 이익이 우선시 될 거라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지배구조 개혁, 투명성 제고, 순환 출자 해소, 주주 가치 실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넷째는 우리 한국 시장의 섹터 비중이 다른 나라 시장과는 다르다인데요. 몇몇 재벌 기업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고 몇몇 기업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점을 지적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미국도 여러분들 S&P 500 중에 거의 12개의 기업이 전체 이익의 90%를 독점하고 있는 거는 과연 어떻게 설명할 건지. 뭐 어찌됐던 외부인의 시각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 데이비드 로치라는 분으로 세계적인 투자 전략가이자 금융 분석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모건 스탠리, JP 모건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전체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그런 지적들을 개선하려고 분명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쵸?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최근 미국 시장에 하룻밤 사이에 있었던 대폭락, 그리고 어떤 외국계 전문가의 국내 시장에 대한 나름의 고견. 저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요즘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진짜 투자란 진짜 뭘까? 투자가 뭔데? 투자가 진짜 뭐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자, 투자. 의미가 뭘까요? 자본을 던진다는 건데 미래에 더 큰 이익을, 구매력을 얻기 위해 현재의 구매력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 숨겨진 가치를 찾는 거? 그리고 그 가치를 찾으면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 거? 아니면 운명과도 같은 화폐가치 하락 시대에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모험? 오늘은 저 폴라리스 유진이 생각하는 아직은 부서도 없고 미완성 단계이지만 투자에 대한 저만의 생각으로 이번 영상을 한번 마무리해보려고 해요. 자, 폴라리스 유진한테 투자란 뭘까요? 최근에 폴라리스 유진한테 투자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투자란 자본주의 생존을 위한 미래의 보상을 전제로 한 내 희생을 담보로 한 선택이다.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성에 주목하고 현실 세계 대장인 미국의 입장을 확인하면 어느 정도의 시대 정신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런 시대 정신과 함께 하더라도 결국 투자는 시장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확고하다면 그날그날의 주가의 흐름, 즉 가격 변동은 인기와 심리에 좌우되기 때문에 본질이 훼손되지만 않는다면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한다고 봐요.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공포와 조급함을 이기는 훈련을 하면서 변동성에 우리는 익숙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얘기했던 거는 여러분들 아직은 너무나도 배움이 부족하고 경험이 일천한 그냥 저 개인적인 폴라리스 유진의 투자에 대한 생각이었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투자란 진짜 뭘까? 이런 부분들을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투자란 무엇인가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폴라리스 유진이었어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